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만나며 관계를 맺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면 이건 뭐 인생이 끝나는 거니까 아주 비극이지. 아예 나중엔 앞이 보이지 않고 시력 자체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아예 암흑인 거예요.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 갑자기 침침해지는 눈을 노안으로 착각했다가 자칫 실명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눈의 망막에 있는 동맥이 막히게 되면은 발병 일주일 내에 뇌졸중 발생 위험이 무려 70배나 높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퇴행성 안질환. 100세 시대. 실명을 피하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먹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에도 중절모에 선글라스가 필수라는 김상열 씨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시리고 그리고 약간 어지러움증도 있고 그래서 산책 나올 때나 어쨌든 외출할 때는 날씨가 흐리더라도 큰 창에 선글라스는 꼭 필수적이지. 겉으로 봐선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눈이지만 지나가는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눈 건강이 안 좋다는데요. 어머, 아내 명희 씨를 그냥 지나치시네요? 왜 몰라보고 그냥 가요? 잘 몰랐어요? 난 지나가는 건 몰랐어요. 안 보여요? 못 봤어요. 요새 뭐 눈이 안 좋으셔서 잘 못 알아보죠. 그리고 그렇게 지나칠 때는 더 몰라보시니까 많이 속상하지요. 2, 3m 가까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선명하게 얼굴을 내가 알아볼 줄 못한다고. 상열 씨가 앓고 있는 병은 황반변성. 그의 시야에는 어딜 가나 항상 검은 반점이 따라다닙니다. 처음에는 내 노안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물체가 바르게 안 보이고 또 굴곡지게도 보이고 까맣게 거의 안 보이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신경을 그전보다 많이 쓰게 됐어요. 자동차가 다니는 바깥 세상이 가장 무서운 곳이 되어버렸다는 상열 씨. 시력의 대부분을 잃고 난 뒤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죠. 그래서 외출할 때는 대부분 아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노화된 눈. 5년 전 시야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는 상열 씨는 느닷없는 황반변성을 진단받았습니다. 시력이 아주 좋았어요. 2.0이었고 그러니까 난 뭐 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도 안 썼었는데 언젠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70대 후반 정도? 갑자기 그 눈이 좀 안 좋아지는 걸 느꼈고 상당히 그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일상생활에 상당히 그 어떤 불편하고 절망감을 갖게 한다고. 젊어서는 안경도 쓰지 않을 만큼 눈 건강이 좋았던 상열 씨. 30년의 군 복무로 겪은 과다한 자외선 노출이 황반변성의 원인이 된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황반은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 조직의 중심 부분을 말합니다. 황반부에는 시세포가 가장 높은 밀도로 분포하고 있고 빛의 초점이 맺히게 되어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심 시력이 일상생활에서의 시기능 중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황반의 건강이 눈 건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시세포가 밀집된 황반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 점차 시력이 저하되고 결국 실명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곱게 뻗은 선이 굽어 보이거나 물결 무늬로 보이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더 진행되면 사물의 한 부분이 까맣게 보이면서 글자에 공백이 생기거나 한 부분이 지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 황반변성 환자 수는 5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노안으로 착각해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오늘은 이 4차 유행기를 맞이했는데요. 이번에 제대로 대처를
상렬 씨도 한때 여유로운 노년을 꿈꿨는데요. 황반변성 이후 그의 삶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기분까지 느낀다는 상렬 씨.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눈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정도입니다. 오늘 약은 잡섰어요? 네, 약은 먹었어요. 눈에 약도 넣고요? 약도 넣고. 아니 놀랬죠. 굉장히 놀랬죠. 놀래고 만약에 실명을 하면 어떡하나. 뭐 어디 가도 내가 붙들고 가고 내가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눈물 났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시력이 정말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제대로 내 생활도 못하고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면 이건 뭐 인생이 끝나는 거니까 아주 비극이지. 황반변성의 치료를 위해 늦게나마 병원을 찾은 상렬 씨. 지난번에 치료받은 지 3개월이 됐는데 예약된 날이기 때문에 진료가 들어왔죠. 날마다 조금씩 잃어가는 상렬 씨의 왼쪽 시력. 지금은 한쪽 눈이라도 살리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이 더 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사는 다시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왼쪽이 지금 시력이 0.1 정도로 되시는데 오른쪽에 비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이 진행하면은 뭐 실명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상렬 씨가 꾸준히 받고 있는 항체 주사 요법은 망막의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해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주사인데요.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진행성 질환 황반변성. 도대체 어떤 이유로 생겨나는 걸까요? 눈은 미세혈관과 여러 신경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황반변성 같은 안질환은 혈관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눈에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망막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은 빛을 감지하는 시신경이 파괴되게 되는데 따라서 눈이 갑자기 깜깜해졌다가 다시 잘 보인다든지 한쪽 눈이 갑자기 급격히 침침해지든지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혹시 이것이 망막혈관이 손상되거나 망막혈관이 막히는 어떤 질환이 생기는지 의심해서 꼭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망막은 안구벽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얇고 투명한 막으로 빛에 의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세포가 분포하는 곳입니다. 망막혈관은 크기가 0.1mm 이하의 미세한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손상이 굉장히 쉬운데요. 망막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되면 백내장과 황반변성, 녹내장 등 치명적인 안질환이 발생될 뿐 아니라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 급격히 높아지는데요. 이처럼 많은 미세혈관이 모여있는 망막은 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의 혈류량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은 미세먼지, 자외선, 휴대폰과 같은 외부 자극에 항상 노출돼 있어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데요. 안구 혹사 시대. 실명 위기에 놓인 눈의 노화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와, 좋다. 와, 이런 데도 있어? 무슨 살고 싶네. 다양한 안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3명의 중년들이 닥터하우스를 찾았습니다. 네, 저희 아직 카메라 세팅이 덜 끝나서요. 조금만 이따가 다시 시작할게요. 네, 조금만 쉬고 계세요. 네. 서로 이야기를 나눌 법도 한데 휴대폰 삼매경에 푹 빠져 대화가 단절된 세 사람. 아이고 휴대폰에 푹 빠지셨네요. 제가 오는지도 모르셨죠? 안녕하세요. 잠깐 오실게요. 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눈 건강 관리를 도와드릴 닥터하우스 주치 원재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900냥 눈을 지켜줄 원재범 내과 전문의.
여러분이 평소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관찰하려고 일부러 이제 30분 동안 시간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잠깐 긴급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스마트폰 어느 정도 사용하세요? 거의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래도 하시고. 하루 한 10시간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요리 검색도 많이 요리도 하고요. 하시고. 네. 또 유튜브도 주로 하시고. 뉴스도 많이 봐요. 뉴스도 보시고.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그리고 PC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눈이 혹사당하기가 쉽거든요. 실명에 이르는 안질환이 10년간 무려 38%나 이제 증가했는데요. 휴대폰 등의 단말기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원인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만에서도 한 여성이 2년 동안 밝기를 최대로 하고 이제 휴대폰을 봤는데 그 안구에 구멍이 뭐 500개 정도 뚫렸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고요. 스마트폰을 한 번에 이제 30분 이상 사용하시는 거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닥터하우스에서는 그동안 여러분의 눈 건강을 해쳤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화이팅 한번 해보실까요? 화이팅! 닥터하우스 촬영에 앞서 세 사람의 정확한 눈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시력, 굴절 검사와 더불어 실명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압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세 분 모두 실명에 이르실 수 있는 안과 질환을 갖고 계신데요. 고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양쪽 눈에 녹내장이 굉장히 심하신 상태시고요. 특히 왼쪽 눈의 경우에도 녹내장이 굉장히 심해서 혈관이 많이 높고 지금 남아있는 시신경이 별로 없는 상태세요. 저도 이제 좀 모니터를 많이 봐야 되고 또 핸드폰도 많이 봐야 되고 직업상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이상을 집중을 못 해요. 이게 막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네. 하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이. 그렇죠. 네. 그리고 남미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내장이 이제 굉장히 심하신 상태신데 평소에 눈이 좀 뻑뻑하시죠? 많이 뻑뻑. 예, 안구 건조증도 굉장히 심해서 인공 눈물을 자주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실 주동철 씨가 굉장히 심각하신 상태신데요. 오른쪽 눈은 심한 출혈로 시력을 거의 잃으신 상태세요. 언제부터 황반변성 증상이 있으셨어요? 2012년도에 병원에 찾아갔을 때 비문종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거는 지금 다쳐서 그런 게 아니고 어릴 때 다쳤기 때문에 지금 황반변성이 생겼습니다. 시가장애 6급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망막 혈관 출혈 때문에 황반변성이 더 심각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반변성이 왼쪽 눈으로 전이가 되지 않도록 망막 이제 혈관 출혈을 막는 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안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인 백내장, 녹내장, 그리고 황반변성은 노안과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단순히 노안인 줄 알고 방치했다가 실명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3대 안질환에 대해서 짚어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노인 안질환 발병률 1위입니다. 어떤 질환일까요? 녹내장이요. 녹내장일 것 같아요. 녹내장. 저랑 증상이 똑같은 거 보니까 백내장일 것 백내장. 같아요. 한번 볼까요? 백내장. 이제 안구에 수정체라는 게 있는데 수정체가 이제 혼탁해지고 흐려지면서 안개 낀 듯이 시야가 이제 뿌옇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노안이 오면 가까이 있는 글씨가 안 보이는데 백내장이 오면 가까이 있는 글씨도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글씨도 안 보이는 근시와 원시가 이제 동시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멀리에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면요. 얼굴이겠다라고 짐작이 되지 얼굴이 세밀하게 안 보여요. 가까이는 이제 책 볼 때 글씨가 안 보이죠. 글씨가 안 보이시고. 돋보기 껴야지 보여요. 다행히 백내장은 이제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백내장이 있다면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심각한 경우죠. 초기 대처가 실명을 좌우하는 질환. 어떤 질환일까요? 그건 정말 녹내장일 것 같아요. 녹내장. 한번 볼까요? 네, 녹내장이고요.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이제 좁아지는 질환인데요. 망막에 있는 정맥혈관이 폐쇄가 되면은 신생혈관이 생기고, 신생혈관이 생기면은 눈에 이제 안압이, 안군에 이제 압력이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야가 점차 좁아지게 되고, 시야 주변부가 까맣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환은 노인 실명 원인 1위. 어떤 질환일까요? 항만면서 될것 같네요. 황반변성. 국내 65세 이상 실명 원인 1위인 황반변성입니다. 한국 망막학회에 따르면 국내 황반변성 환자 985명 중에 157명이 실명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질환입니다. 네. 그 황반변성은 고지방, 고열량의 식사, 그리고 고혈압, 흡연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혈관 건강 관리를 하셔서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이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는 치료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놓쳐서는 안 되는 눈 건강 악화 시그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비문증이랑 이제 광시증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비문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카메라에 먼지 끼듯이 보이는 현상을 비문증이라고 하고요. 자려고 누우면은 가끔 이 비문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비문증은 대부분 이제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유리체가 두꺼워지고 이제 오그라들면서 덩어리지고 이제 주름지면서 생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부유물이 형성돼서 비문증이 나타나는데요. 어쩌다 한 번씩 생기거나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은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망막 질환 때문에 보이는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시증은 뭐냐면은 이제 빛이 없는데도 빛이 있는 것처럼 마치 카메라 후레쉬가 번쩍하듯이 그런 증상이 있는 거를 이제 광시증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비문증이 아닌 눈앞에 떠다니는 물체의 수가 갑자기 많아졌다거나 시야에 빛이 보이는 광시증이 계속된다면 망막이 안구에서 떨어져서 발생하는 망막 박리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실명을 부르는 시그널 두 번째는 한쪽 눈의 급격한 시력 저하입니다. 한쪽 눈만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눈이 침침해진다는 눈 중풍이라고 불리는 망막 혈관 폐쇄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망막에 있는 혈관이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망막 혈관 폐쇄증이 가장 무서운 점은 통증이 없고 갑자기 찾아오는 데다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쪽 눈의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서 24시간 내에 혈류를 회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눈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남미선 씨의 일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고 싶은 것도 봐야 할 것도 참 많은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미선 씨가 보는 세상은 자꾸만 흐려져 갑니다. 아이고, 글씨가 안 보이네. 그림자지고. 최근 인생 2막을 준비하며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미선 씨. 그런데 공부를 하다 말고 웬 사진 촬영일까요? 글씨가 전혀 안 보여서요. 찍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잘 보여요. 어느덧 하루의 시작과 끝을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게 일상이 됐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눈이 쉽게 침침해진다는 그녀. 수시로 안약을 넣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사물들이 흐릿하게 보이니까 눈을 자꾸 비비게 돼요. 그 눈에 뭔가 뿌옇게 뭔가 낀 듯한, 안개 낀 듯한 느낌. 그런 게 일상생활에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백내장을 앓고 있는 미선 씨는 현재 가까운 곳도 먼 곳도 잘 안 보이는 상태. 보는 것에도 문제가 생겼지만 집안일을 할 때조차 불편함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안 껴져? 아유, 안 보이네. 예전 같으면 벌써 바느질까지 마쳤을 시간. 눈의 소중함을 정말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피디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20대) PD에게는 너무나 식은 죽 먹기. 다 됐어요. 아이고, 금방 꼈네. 아유, 젊은 사람이라 틀리네. 세월이 참 야속합니다. 제가 2년 전에는 이제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시력이 1.2, 1.5 그래서 항상 좋았기 때문에 이런 백내장이 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침침하게 보이는 눈을 단순한 노안이라고 생각했다가 최근에서야 병원을 찾았다는 남미선 씨는 당뇨병성 백내장을 진단받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녁 식사는 과일로 대신한다는 미선 씨. 눈앞이 흐려지면서 주방은 가장 어려운 공간이 됐는데요. 최근엔 무기력증도 심해졌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게 돼요. 먹는 걸로 풀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든든하다, 이제 탈 것 같네. 식사를 마치자마자 다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졸음을 쫓기 위해서 틈틈이 커피도 마십니다. 눈에 이상이 온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불을 꺼놓고야 그 집중력이 좋아져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초저녁에 자잖아요. 그러면 한 12시, 1시 되면 일어나면 그때부터 핸드폰 하죠, 누워서. 백내장을 진단받았지만 습관을 바꾸는 게 힘들다는 미선 씨. 그녀의 눈 건강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둠 속에서 생활을 하세요? 답답한 거 몰랐어요. 저 혼자 생활했기 때문에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와서 그냥 뭐 씻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니까. 남미선 씨처럼 집에 불을 안 켜고 생활하는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은 실내등은 끄고 전기 스탠드만 켜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보려면은 홍채를 조절하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TV,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나오는 빛에 훨씬 더 자극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예, 안구건조, 충혈 같은 증상부터 망막에 구멍이 생기거나 생맹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것이 식습관이었는데요. 커피를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하루에 보통 2-3잔은 마시죠. 저는 1-2잔까지 마셨거든요. 그것도 믹스커피로. 커피를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눈 속의 압력인 안압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안압이 높아지게 되면 녹내장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되니까 하루에 1-2잔 이상의 커피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분의 과다 섭취도 문제로 보였는데요. 과일을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요. 사과는 아침에 먹고요. 네. 수박, 참외는 저녁 식사로 먹어요. 출근하면서 한 20분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초콜릿도 먹고 과자도 먹고 떡도 먹고 그 사이에 또 엄청난 양을 먹는 거죠. 고기 좋아하고 튀긴 거 좋아하고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달고 맵고 짜고 이 쓰리고는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치명적인 식습관입니다. 우선 짠 음식의 나트륨은 몸속에 있는 수분을 이제 혈관 내로 가져와서 혈압이 상승되면서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고요. 과도한 매운 음식은 몸에 열을 발생시켜서 몸의 수분을 빼앗고 안구건조증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당분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슘과 시신경에 필요한 비타민 복합체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눈을 굉장히 자주 비비는 습관이 있으신데 비문증이 생기거나 사물이 찌그러져서 보이는 망막 박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입니다. 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솔루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켜드리는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홀로그래피를 발명한 데니스 가보르 박사가 개발한 가보르 패치입니다. 뇌에서 시력을 담당하는 시각 영역을 강하게 자극해서 시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요. 표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같은 무늬를 찾는 것이 방법입니다. 하루 3분만 투자하면 근시와 노안을 예방할 수 있는 가보르 패치 운동법. 시청자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눈의 피로를 해소해주고 망막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눈 케어법인데요. 일명 눈박수입니다. 오늘 어떻게 박수죠? 손으로 박수를 치듯이 눈을 꿈뻑꿈뻑 하면서 이제 박수를 치는 거거든요. 제 애창곡이 하나 있어요. 찐이야 다들 아시죠? 네.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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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렇게 눈박수를 치시는 거고, 다 함께 해볼까요? 네.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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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완전 찐해서 안 하셨네요. 자, 따라해보니까 어떠세요? 눈이 좀 촉촉해지시나요? 네. 좀 막 옥죄어진다는 그 느낌이 좀 없어지고 편해진 것 같아요. 네. 눈 운동하니까 눈이 편해지고 눈이 밝아진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눈박수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눈을 감았다 뜨면 눈 주변 근육이 이제 긴장이 풀어지면서 이완을 도와주고요. 아까 눈이 건조하다는 분도 있으셨는데 안구 건조와 충혈을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네. 생활 속 눈 건강 지키기. 이번에는 음식 솔루션입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에 좋은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한 분을 모셨는데요. 토니오 스타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입과 눈을 즐겁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릴 셰프 토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눈 건강을 밝혀줄 토니오 스타 셰프. 여러분들이 열심히 솔루션을 받는 동안 제가 이 눈 건강에 좋은 요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안 궁금한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을 위한 요리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요리는요, 바로 연어 스테이크입니다. 자, 먼저 소스를 만들 건데요. 소스의 재료는 바로 이 토마토가 사용이 될 거예요. 자, 완전히 건강식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토마토는 시신경의 손상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안 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식품이죠. 그런데요, 연어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굳이 기름을 처음부터 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아시겠죠? 나중에 필요한 만큼만 둘러주시면 돼요. 상큼한 토마토 소스가 어우러진 연어 스테이크가 완성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눈 건강이 좋아질 것 같죠? 두 번째 요리는요, 역시 눈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토니오 셰프의 추천 요리 토마토 볶음. 적당한 크기로 썬 양파와 토마토에 고추장을 더해 타지 않게 볶아줍니다. 한여름철에 이 가지를 또 누가 드시냐면 농부분들이 또 가지를 그렇게 즐겨 드신대요. 왜냐하면 이 수분 함유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천연 이온 음료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전분을 묻혀 건강하게 구워낸 가지와 새우에 토마토 소스로 감칠맛을 더해주면 완성. 거기에 연어 스테이크까지.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요리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세 사람을 위해 특별하게 준비된 스타 셰프의 요리. 과연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맛일까요? 가지의 그 식감 때문에 가지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그 미나리 아삭함과 가루치 어우러져서 좋고 의외로 고추장 냄새가 많이 안 나네요. 여기 토마토의 그 상큼한 맛과 달콤한 맛이 스테이크 맛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어와 새우 두 가지 식재료 모두가 다 바로 천연계, 자연계 붉은 색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 이 두 식재료에 그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스타잔틴은 붉은색을 띠는 천연 색소입니다. 새우와 랍스터 같은 갑각류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빨갛게 변하게 만드는 물질이죠. 아스타잔틴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것들 중 가장 강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은 눈에서 유일하게 혈관이 지나가는 망막의 혈류를 개선해서 눈 중풍 같은 망막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헤마토코쿠스 같은 미세조류를 비롯해서 송어, 연어와 같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건강을 지킬 때 뭐 중요한 여러 요인들이 많겠지만 저는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 드시고요. 눈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을 닥터하우스에 모셔서 눈 건강도 점검해 드리고 솔루션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이걸 기본적인 상식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고요. 네. 이 식단 관리가 우리 네. 눈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인제서 네. 깨달았네요. 제 생활 습관이 많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100세 시대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조건이 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100세 프로젝트! 눈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숲을 걷는다는 김인영 씨. 초록색 이렇게 보면 눈의 피로도 사라지고 눈 건강에 너무나 좋거든요. 그녀가 눈을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기 위해 시작한 습관. 풀에서도 냄새가 나는구나. 너무 좋네. 인영 씨는 3년 전부터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녹색 자연을 보는데 할애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눈 건강을 지키려는 그녀의 노력인데요. 1년 후에 정말 항방변성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이제 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까만 점이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완전히 다 덮어져서 그러니까 눈앞이 까맣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냥 까만 거예요. 3년 전 백내장으로 큰 수술을 받은 인영 씨. 남아있는 오른쪽 시력을 잘 지켜야 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부동산 일은 그녀의 눈을 혹사시켰습니다. 결국 1년 후 황반변성이 그녀의 양쪽 눈을 뒤덮었는데요. 저한테는 황방변성이 암보다도 더 무섭게 다가왔어요. 눈이잖아요. 이게 아예 안 보인다고 한다라면 또 지나가다가도 막 부딪힐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좀 폐기 처분되는 건가? 이제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녀에게는 암처럼 무섭게 다가왔다는 황반변성. 세상이 어둠으로 변할 수 있다는 공포에 두 눈을 지킬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눈 주변 마사지예요. 눈 건강이 나빠지고 수술하고 난 뒤로 자주 이렇게 눈 주변을 마사지를 해줘요. 눈 주변을 부드럽게 지압만 해줘도 눈의 피로가 풀려서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황반변성은 조기 진단이 곧 치료의 시작인데요. 꾸준한 관리를 통해 바늘귀를 꿰 정도의 시력을 유지하고 있는 인영 씨. 관리만 잘하면 눈 시력은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이렇게 눈이 이제 괜찮아지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에서 뭐 하나 짐이 내려간 것 같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가 눈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바꾼 건 식단인데요. 매 끼니마다 눈에 좋은 것들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카레에 강황가루라고 눈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카레 속 강황은 눈에 생긴 염증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에
녹황색 채소인 시금치를 더해 항산화 성분을 챙겨 먹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빵을 너무 좋아해서 빵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라면도 너무 좋아했어요. 라면을 2개는 기본이고 보통 한 5개 정도? 그 정도 먹었고요. 지금은 저 채소 너무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꽃게 요리인데요. 들기름을 활용한 양념장으로 꽃게의 풍부한 아스타잔틴의 흡수율을 극대화시키는 게 노하우입니다. 여기에 시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검은콩밥까지 완성됐습니다. 인영 씨의 눈 건강관리 노하우가 담긴 밥상인데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혈관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건강한 음식들로 혈관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눈이 건강하려면 혈관이 건강해야지 좋은 영양하고 좋은 산소를 또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눈 건강을 되찾은 뒤 그녀에게는 건강 전도사라는 새로운 꿈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눈이 나빠지고 건강이 잃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이 가져지게 됐고 또 운동을 하더라도 몸을 제대로 알고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더욱 건강을 챙기게 됐다는데요. 건강한 삶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게 해준 비법이 있는데요. 그녀가 매일 눈 건강을 위해 지키고 있다는 이것. 제가 황방병상 진단받은 후에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 헤마토코쿠스인데요. 이거 먹었더니 눈이 좀 무거웠었는데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자주 챙겨 먹고 있어요. 헤마토코쿠스는 북극 지방의 바다, 호수 등지에 서식하는 미세 조류의 일종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초록빛을 띠는 헤마토코쿠스는 주변 환경이 열악해지면 그 스트레스를 방어하기 위해 시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물질 아스타잔틴을 합성합니다. 망막에는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망막 장벽이 있는데요. 헤마토코쿠스의 아스타잔틴 성분은 수용성과 지용성의 이중 결합 화합물이며 분자 크기도 매우 작아서 망막 장벽을 뚫고 안구 내부까지 효과적인 영양소를 전달해서 망막 혈류량을 개선하고 망막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헤마토코쿠스는 지구상에 알려진 생물 중에서 단위 세포당 가장 많은 아스타잔틴을 만들어낸다고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을 매일 4주간 섭취한 사람들은 망막 모세 혈관의 혈류량이 무려 3.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찾아온 노안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겨냈다는 정수자 씨입니다. 눈 건강을 위해 모든 생활 습관을 바꿨다는데요. 눈 한번 안 좋아지고 나서부터 육류나 가공식품 그런 걸 좀 피하고 제철 나는 야채하고 과일하고 좀 이렇게 많이 먹는 편이에요. 눈 건강에 좋다는 색색의 채소들을 부지런히 챙겨 먹기 위한 수자씨표 채소 스틱. 눈에 좋은 건 혼자만 먹을 수 없죠. 가족의 건강도 함께 챙깁니다. 오이가 제철이라 당근도 싱싱하고 다 싱싱하네. 많이들 드셔요. 알았어. 고맙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3년 전만 해도 어려웠던 일입니다. 눈이 따끔따끔할 때는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눈이 따갑고 막 비비고 눈물 나고 막 침침하고 저게 안 볼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 진짜로. 언제부턴가 극심한 노안이 찾아오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수자 씨. 눈앞이 뿌옇고 침침해져 계단이나 문턱에 걸려 넘어지기도 수십 번. 다리에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5년간 호프집 하면서 새벽 3시, 4시 끝나고 갑자기 앉았다 일어났더니 막 코피를 막 많이 흘렸어요. 한 3일 동안 코피 흘렸어.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고. 누구보다 굴곡이 심한 삶을 살아내는 동안 그녀의 눈도 나이를 먹었는데요. 지금의 눈 건강을 되찾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죠.
지금은 한 1.2 정도 돼요. 부러워하겠어요, 주변에서. 네, 친구들이 뭐 글씨 안 보이면 나한테 봐달라고 그러고 바늘도 끼워달라고 그러고. 오늘 시력이 좋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아래, 위, 오른쪽. 아래, 오른쪽. 눈을 건강하고 젊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녀. 팥은 열을 오래 간직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따뜻하게 데운 팥을 헝겊에 감싸 아침 저녁으로 눈찜질을 합니다. 친구가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거 피곤할 때마다 하니까 외출하고 오면 이거 하고 나면 확실히 눈이 뻑뻑한 게 없어지고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그녀가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영양 가득한 식단입니다. 쭈꾸미 샤브샤브 하려고 그래. 눈 건강을 위해 녹색 채소를 듬뿍 넣은 주꾸미 샤브샤브를 즐기는데요. 주꾸미에는 망막 건강에 도움을 주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합니다. 먹음직스러운 연근밥까지 완성됐습니다. 수자 씨의 정성이 가득 담긴 눈 건강 밥상. 식사해요. 아이고 예. 오늘 진성찬이네. 일상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수자 씨. 3년 전 찾아온 노안은 그녀가 눈 건강을 챙기게 된 소중한 계기였답니다. 예, 옛날에는 고기 육식을 좋아했어요. 그것도 불고기. 그래서 호프집 할 때 막 급하면 그걸로 저녁 식사 때우고 해서 술도 마시고 막 해서 혈압도 있고 당뇨도 왔었어요. 혈관이 안 좋으면 눈도 나쁘다고 해서 눈 건강에도 안 좋다고 그래서 저염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야채 위주로 먹고 있어요. 눈 건강을 위한 수자 씨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잊지 않고 반드시 챙겨 먹는 이것. 헤마토코쿠스죠. 조금 피곤하면 눈이 충혈됐는데 이건 먹고 나서는 충혈된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헤마토코쿠스의 풍부한 아스타잔틴 성분은 망막의 혈류량을 개선해서 시신경 전체에 영양을 공급하는데요. 실제로 헤마토코쿠스를 꾸준히 섭취했더니 노화로 인해 감소된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을 개선시켜서 노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실제로 눈의 피로감을 호소해온 4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대조 실험한 결과 초점 조절력 증가율이 64.4%로 확인됐는데요. 또한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을 2주간 섭취하자 눈의 피로감과 출혈, 염증 등의 증상이 모두 개선됐다고 합니다. 헤마토코쿠스 속 아스타잔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따라서 침착이 되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게 되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황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4g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임신부라든지 수유부일 경우에는 섭취를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닥터하우스에서 배운 대로 눈 건강을 관리하며 솔루션에 돌입한 세 사람. 매일 안구 운동을 하며 눈에 좋은 식단을 섭취했고요. 망막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헤마토코쿠스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2주간의 기간이지만 눈 뻑뻑함이나 시림 정도가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눈이 촉촉한 게 좀 없어지고요. 좀 덜한 것 같고 약간 운동하고 하다 보니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면 더 지금보다 더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세 분 체험단 모두 아침에 눈을 뜰 때 굉장히 뻑뻑하고 눈이 좀 불편한 그런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 충분히 그 증상들이 호전됐다고 주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꾸준히 눈 관리를 잘 하신다면 여러 안 질환들이 심해지는 것을 예방하거나 완화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순간에 시력이 나빠질 수 있는 안구 혹사 시대. 눈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미리 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실명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닐까요?
채널 A